늦은 오후, 서울의 쌀쌀한 공기가 인사동 거리를 감쌌다. 퇴근길 사람들은 분주히 마지막 업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오래된 한옥 지붕들 사이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은 평화로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28살 회사원 황민주는 익숙한 길을 말없이 걷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업무에서 오는 압박감과 연인 관계의 균열이 그를 삶 속에서 길 잃은 듯한 기분에 빠뜨렸다. 주변은 시끌벅적한 거리의 소리로 가득했지만 민준의 마음속 모든 것은 희미하게만 느껴졌다. 한강대교 근처를 지나던 그의 시선이 길가 작은 꽃 가판대 앞에 무심코 멈췄다. 마른 체구의 박순자 할머니가 들꽃 다발들 옆에 앉아 있었다. 낡고 빛바랜 외투를 걸쳤지만 온화한 미소는 여전히 밝았다. 민주는 발길을 멈췄다. 그 모습에 어딘가 마음이 끌렸다. 꽃을 살 생각은 없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이 꽃 정말 예쁘네요. 한 다발에 얼마예요? 민준이 형형색색의 들꽃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1,000원일세, 총각. 들꽃이지만 정성은 싸구려가 아니라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다. 민주는 그 소박한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돈을 꺼내 지불하고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자리를 뜨려 할 때 갑자기 남루한 행색의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멈, 또 여기 앉아 있는 거요? 내가 말했지, 이 거지 같은 꽃 좌판 때문에 내 장사 다 망친다고. 당장 치우라고 했을 텐데, 남자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김 사장, 나는 그저 들꽃 몇 송이 파는 것뿐인데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고 이러시오. 여긴 다 같이 쓰는 길이 아니오. 김 사장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당신 때문에 참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민주는 말없이 지켜보다가 솟아오르는 불의감을 참지 못하고 나섰다. 그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 여기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김 사장이 불쾌한 눈빛으로 민준을 쏘아보았다. 넌 또 뭐야?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이건 나랑 저 할망구 사이의 문제라고.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민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옳은 일이라면 말해야 합니다. 이곳은 누구나 앉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함부로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김 사장은 무언가를 낮게 중얼거리더니 자리를 떴다. 하지만 떠나기 전 민준을 위협적인 눈빛으로 돌아보며 한마디 던졌다.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영웅이라도 된 줄 아나 본데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눈가의 걱정을 감추려 애썼다. 민주는 자신이 생각보다 더 큰 일에 휘말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가 돈을 받을 때 자신도 모르게 낡은 열쇠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민준이 열쇠를 주워 건네며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이 열쇠만이 중요하신 물건인가 봐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슬픔이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다. 아주 중요하지. 하지만 이제는 다 과거의 일이라네. 그 대답에 민준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지만 차마 더 캐물을 수는 없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과 그 이상한 열쇠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저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 남자가 정말 다시 돌아와 할머니를 괴롭힐까? 그리고 저 열쇠에는 과연 어떤 과거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났다. 민준이 박순자 할머니를 처음 만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꽃 가판대 옆 온화한 할머니의 모습과 낡은 열쇠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 사장의 위협적인 말 또한 민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할머니가 아무런 도움 없이 공경에 처할까 봐 걱정되었다. 늦은 오후, 인사동 거리에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민준은 꽃 가판대로 다시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공기는 시원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침울했고,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길 위에 고인 작은 물웅덩이들 위에서 반짝였다. 민준이 도착했을 때,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형형색색의 들꽃을 조용히 묶고 있었다. 할머니의 모습은 전보다 더 지쳐 보였고, 가는 실을 묶으려는 손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민준이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았다. 눈가에 잠시 놀라는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다. 고맙네, 총각. 별일 아니었어. 늙은이들은 이런 일에 익숙하다네. 하지만 민준은 그 대답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의 눈에서 깊은 피로감을 읽었다. 하지만 할머니, 왜 여기서 이렇게 꽃을 파셔야 해요? 가족 중에 도와주실 분이 아무도 없으신가요? 민준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녀는 꽃다발을 내려놓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마치 아득한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른 길을 가는 법이지, 총각. 어떤 짐은 스스로 짊어져야만 하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네. 그 말은 민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는 할머니가 단순히 생계를 위해 꽃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할 사연을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더 끌어내려 했고, 이번에는 박순자 할머니도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었다. 이 꽃 가판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만이 아니야. 아름다운 기억들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지.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슬픔이 어렸다. 예전에는 나도 행복한 가정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멀리 흘러가 버렸지. 할머니는 작은 꽃 한 송이를 집어 손안에서 조용히 돌렸다. 알고 있나, 총각? 여기 있는 꽃들은 저마다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네. 단순히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붙잡아 두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 민준은 할머니의 목소리에 배어있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할머니가 꽃을 묶을 때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걱정 말게. 난 아직 건강해. 이 꽃다발을 누구에게 선물하든 그 사람은 행복해질 걸세. 그 소박하지만 낙관적인 말에 민준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인함과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남몰래 존경심을 느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김 사장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공격적인 태도였고
민준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놈의 젊은이가 또 남의 일에 참견이군.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 사장과 마주섰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잘못한 게 없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겠죠. 저는 단지 이 할머니를 편안하게 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김 사장은 비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역력했다. 결국 당신도 알게 될 거야. 당신은 그걸 영원히 가질 수 없어. 말을 마친 그는 뒤돌아섰고 무거운 분위기만 남긴 채 떠나갔다. 민주는 김 사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이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다. 낡은 열쇠, 꽃값 한 대, 그리고 김 사장의 태도는 모두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어떤 비밀과 관련이 있는 듯했다. 자리를 뜨면서 민주는 박순자 할머니가 선물한 꽃다발을 들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할머니의 모습, 김 사장의 모호한 말, 그리고 그날 오후의 침울한 분위기가 민준으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묻게 만들었다. 어쩌면 할머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도 몰라. 내가 돕지 않으면 할머니는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날 밤 서울은 유난히 쌀쌀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노란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져 침묵하면서도 어딘가 사연이 있는 듯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거리는 점점 한산해졌고 지붕 위로 가랑비가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작게 들려왔다. 민주는 여전히 열쇠와 박순자 할머니의 근심 어린 눈빛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길가 꽃값 한 대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민준이 도착했을 때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작은 등유 등불 옆에서 할머니의 모습은 밤의 어둠 속에 파묻힌 듯 작아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고 마치 깊은 기억 속을 헤매는 듯했다. 테이블 위에는 꽃다발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할머니, 민준이 가만히 불렀지만 할머니는 듣지 못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가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민주님을 알아보고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총각이었구먼. 이렇게 비 오고 추운데 왜 이 늦은 시간에 나왔는가? 민주는 가볍게 웃었다. 할머니가 걱정돼서요. 지난번에 김 사장이 할머니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요. 또 와서 괴롭힐까봐 걱정됐어요. 민주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금세 테이블 위의 나무 상자에 멎었다. 이 상자, 뭔가 특별한 건가요?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그가 궁금증 가득한 마음으로 물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슬픈 빛이 스쳤다. 이건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네. 내 평생의 기억이 담겨 있어. 누구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이지.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쩌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민준이 부드럽게 제안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반짝였다. 때로는 과거에 속한 것들을 간직하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교훈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기 위함일 때도 있다네. 할머니의 말에 민주는 공감하면서도 그 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그가 더 물어보려 할 때 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변하며 먼 곳을 응시했다. 희미한 불빛 아래
한 그림자가 조용히 나타나 그들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민주는 그것이 김 사장임을 알아보았다. 여전히 고집불통이시군.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한 불쾌감이 묻어 있었다. 그 상자는 골칫거리만 안겨줄 뿐인데 아직도 모르시겠소? 민주는 즉시 일어나 박순자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다. 할머니에게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김 사장은 비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숨겨진 의도가 번뜩였다. 내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냐? 저 상자를 되찾지 못하면 저 할망구는 더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거다. 그의 말은 마치 위협 같았다. 민준이 맞서려 했지만 박순자 할머니가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총각. 그럴 가치도 없는 일이야. 김 사장은 두 사람을 도전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몸을 돌려 떠나갔다. 하지만 떠나기 직전 그는 다시 돌아와 모호한 말을 던졌다. 결국 당신도 알게 될 거야. 당신은 그걸 영원히 가질 수 없어. 김 사장의 모습이 멀리 사라지자 민주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박순자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은 단순히 말썽을 피우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상자,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박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민준의 진심 어린 모습에 그녀는 진실의 일부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옛날에 우리 가족은 큰 꽃가게를 했었지. 그곳은 단순히 꽃을 파는 곳이 아니라 온 가족의 자랑이었어. 이 상자에는 강원도 평창 땅 문서가 들어있다네. 우리가 꽃 농장을 열려고 했던 곳이지. 할머니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슬픔이 어렸다. 하지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어. 재산은 불에 타 없어지고 나에게 남은 건 기억과 이 상자뿐이었지. 민주는 그 이야기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김 사장과 할머니의 관계에 대해 더 물었지만 할머니는 짧게만 대답했다. 그는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지. 하지만 탐욕이 모든 것을 비극으로 만들었어. 할머니, 이 상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어요? 민준이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어, 총각. 이건 내 일이고 내가 이 문제에 엮이는 걸 원치 않아. 민주는 침묵했다. 그는 할머니 마음속 고통을 느꼈지만 방관할 수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이 상자는 단순히 기억 이상의 것일 거야. 할머니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더 중요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을 거야. 떠나기 전 민주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와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나무 상자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기억으로 얼룩진 그림 같았고 민준의 마음에 많은 생각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을 비추었지만 그 맑은 공기조차 민준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불안감을 씻어내지는 못했다. 간밤 김 사장의 의미심장한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가 무사한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꼭 가판대로 향했다. 오늘따라 가판대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사람들로 붐볐다. 민준이 막 도착했을 때 그는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꼭 가판대는 조용했고 박순자 할머니의 익숙한 인사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말없이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으로는 꽃가지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박순자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으며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박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다네, 총각.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고 민준의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가 더 물어보려 할 때 익숙한 택시 운전사인 이강식 기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민준 씨, 내가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안 좋아하지만 혹시 눈치챘소? 늘 저 사람이 이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거 말이오. 눈빛이 영 좋지 않더군. 민준은 이 기사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누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검은색 외투 입은 남자 말이오. 늘 길모퉁이 근처에 서 있던데 못 봤소? 이 기사님은 말하며 먼 곳을 곁눈질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익숙한 모습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김 사장이었다. 이번에도 어두운 색 옷차림이었고 꼭 가판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민준과 박순자 할머니를 훑고 지나가자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오늘 꽃은 예전만 못하구먼. 박순자 할멈,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전히 비꼬는 말투였다. 박순자 할머니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꽃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는 보는 사람 눈에 달린 법이지요. 김 사장, 민준은 옆에 서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대립을 분명히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할머니에게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왜 계속 나타나서 압박하시는 거죠? 김 사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넌 이해 못해. 나랑 저 할멈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거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 하지만 지금 하시는 일은 잘못됐습니다. 계속해서 할머니를 위협할 수는 없어요.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김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김 사장은 대꾸하는 대신 차갑게 웃을 뿐이었다. 젊은 친구,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다 보면 끼어들지 말았어야 할 일에 손을 댔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 그는 박순자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경고하듯 차가웠다. 나무 상자는 영원히 당신 것일 수 없어. 옛날 약속을 잊지 마시오. 분위기가 숨막히게 무거워졌다. 민준은 김 사장이 거리의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민준의 마음에 큰 의문 부호를 남기는 듯했다.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은 단순히 말썽을 피우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나무 상자, 저 사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민준이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박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먼 곳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가만히 입을 열었다. 그는 내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지. 하지만 그가 원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 이 상자에는 그가 늘 노리는 것이 들어있다네. 하지만 난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야. 할머니, 이 상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제가 도울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민준이 간청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어, 총각. 이건 내 일이고 내가 이 골치 아픈 일에 엮이는 걸 원치 않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침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과 부담감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스스로 알아봐야겠다. 할머니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내가 답을 찾을 거야.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김 사장의 모습과 그의 의미심장한 말들은 마치 앞으로 닥칠 예측 불가능한 일들에 대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나무 상자와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김 사장의 관계에 얽힌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다. 서울의 밤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차가운 바람이 텅 빈 거리를 스쳐 지나가며 희미한 안개를 실어날라 모든 것을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가로등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드리워져 고요하면서도 차가운 공간을 만들어냈다. 박순자 할머니와 의문의 나무 상자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 종일 고민하던 민주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상한 불안감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민주는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밤 11시가 거의 다 되었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아직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테이블 밑에 조심스럽게 숨겨둔 나무 상자를 더듬고 있었다.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과거의 슬픈 기억들을 다시 살고 있는 듯했다. 그때 옆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작은 방 앞 한 그림자가 몰래 나타났다. 바로 김 사장이었다. 그의 손에는 문을 따는 도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행동을 시작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내자 밤의 정적이 깨졌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이가 많고 몸이 약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침대 근처에 있던 작은 지팡이를 집어들고 김 사장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주시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와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요? 당장 나가시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외쳤다. 김 사장은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시침이 떼지 마시오, 할멈. 그 상자 내놓으시오. 그건 당신 것이 아니잖소. 박순자 할머니는 장롱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 애썼다. 이건 우리 가족 것이요. 당신 것이 아니란 말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시오. 김 사장은 물러서는 대신 할머니를 거칠게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렸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걸 영원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소? 꿈도 꾸지 마시오. 그는 계속해서 장롱을 뒤졌지만 상자를 찾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역력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나타났다. 불안한 마음의 박순자 할머니 댁으로 다시 와보았던 것이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그는 즉시 뛰어 들어왔다.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민준이 김 사장과 마주서서 크게 외쳤다. 제가 분명히 할머니에게서 떨어지라고 했을 텐데요. 김 사장은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지만 금세 분노로 바뀌었다.
이 어린 놈이.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끼어들지 마. 이 일은 할머니와 관련된 일이고, 그렇다면 저와도 관련된 일입니다.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만약 할머니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경찰을 부르는 걸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졌음을 감지한 김 사장은 어쩔 수 없이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민준과 박순자 할머니를 분노에 찬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내 놈은 저 할망구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곧 진실을 알게 될 거다. 김 사장이 떠난 후 민준은 서둘러 박순자 할머니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에는 걱정과 피로가 역력했다. 할머니, 저 사람이 뭘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저 상자를 찾으려는 거죠? 민준이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시선을 피했다. 저 상자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네. 평창에 있는 우리 가족이 살던 땅에 대한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있어. 하지만 그 땅에는 김 사장이 빼앗으려는 비밀이 숨겨져 있지. 민준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사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상자는 어디에 숨기셨어요? 저 사람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박순자 할머니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안전한 곳에 숨겨뒀다네. 그 사람은 찾지 못할 거야. 이 일 이후 민준의 책임감은 더욱 커졌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를 보호하지 않으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떠나기 전 민준은 할머니에게 말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해요. 박순자 할머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고맙네, 총각. 하지만 이 일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하는 건 원치 않아. 밤 풍경은 민준이 작은 골목을 떠날 때 서서히 닫혔다. 멀리 어둠 속에서 김 사장의 모습이 여전히 서 있었고, 그의 분노에 찬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맹세하는 듯 박순자 할머니의 방 쪽을 향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을 비추었고, 공기는 상쾌하고 시원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간밤 김 사장의 의미심장한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꼭 가판대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박순자 할머니가 평소보다 더 지친 모습으로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작고 예쁜 꽃다발들은 여전히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고 마치 오래된 기억의 흐름에 잠겨 있는 듯했다. 할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너무 걱정돼요. 민준이 침묵을 깨고 말을 걸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가볍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말게, 총각. 난 괜찮아. 무슨 일이든 다 지나가기 마련이지. 민준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가 더 캐물으려 할 때 익숙한 택시 운전사인 이강식 기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민준 씨, 이 얘기를 해야겠소. 오늘 아침에 김 사장이 이 근처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할머니 상자에 대해 묻고 다니는 걸 봤소. 몹시 초조해 보였고 뭔가 다급하게 찾는 것 같더군.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고 걱정은 더욱 커졌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를 돌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더 이상 혼자 감당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더 심각한 일을 저지르기 전에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요.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근처 찻집에 앉아 이야기하기로 동의했다. 알고 있나, 총각,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기억이란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네. 때로는 평생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지. 민주는 조용히 할머니가 다음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할머니는 파란만장했던 과거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년 전, 박순자 할머니 가족은 서울에서 유명한 꽃가게를 운영했었다. 그곳은 단순히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소중히 여겼던 남편의 자랑이었다. 가게가 번창하자 그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 강원도 평창의 넓은 땅을 구입했다. 이 프로젝트는 온 가족의 염원이 담긴 곳이었고, 그곳에 희귀한 꽃들을 심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홀로 남아 산더미 같은 책임감에 짓눌렸다. 가족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던 김 사장은 할머니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를 이용해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비록 평창 땅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땅을 손에 넣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 나무 상자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네. 박순자 할머니가 눈물 어린 눈으로 말했다. 그 안에는 땅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남편의 친필 편지가 들어있어. 편지에서 남편은 그 땅을 가난한 사람들과 외로운 노인들을 돕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지. 그는 늘 말했어. 우리가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다면 적어도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고.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에 민주는 감동했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 땅은 단순한 물질적 자산이 아니라 박순자 할머니 가족이 추구했던 사랑과 인간적 가치의 상징이었다. 할머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민준이 감정에 북받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남편분이 남기신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여전히 그분의 염원을 이룰 기회가 있다고 믿어요. 민준의 말에 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마침내 그녀는 민준의 도움을 받기로 동의했다. 이강식 기사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도 이 할머니와 젊은 친구가 혼자 싸우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소. 우리가 저 사람에게 탐욕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김 사장에 맞설 계획을 논의했다. 각자의 눈에는 여전히 많은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결의에 찬 빛이 반짝였다. 그들은 앞으로의 여정이 험난할 것임을 알았지만 누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이것은 정의와 나무 상자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여정이 될 거야. 그날 아침, 서울은 옅은 안개에 잠겨 있었고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마치 도시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하지만 민준,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이강식 기사님의 마음 속에는 걱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렁이고 있었다. 민주는 아주 일찍 일어나 짐을 챙기고 차를 꼼꼼히 점검했다. 그는 나무 상자를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있는 박순자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준비되셨어요? 이번에는 누구도 할머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강식 기사님이 뒤에서 말을 이었다. 빨리 출발해야 하오. 김 사장이 이 일을 그냥 넘어갈 리 없소. 어쩌면 벌써 우리 목적을 알아챘을지도 모르오. 박순자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막연함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일행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는 천천히 서울의 오래된 골목을 빠져나왔다. 평창으로 가는 길은 언덕과 작은 마을들을 구불구불 지나갔고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차 안에서 이강식 기사님은 민준 옆에 앉아 계속해서 백미러를 주시했다. 우리가 미행당하는 것 같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느낌에 동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 그들 차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거리가 그리 가깝지는 않았지만 그 차의 존재는 일행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좁은 커브길에 이르렀을 때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어 그들 차를 추월하더니 앞을 가로막았다.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얼굴은 차가웠고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첫 번째 남자가 말했다. 여긴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야. 일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돌아가. 민준은 차에서 내려 그들과 직접 마주 섰다. 이 땅은 박순자 할머니 가족 소유입니다. 저희는 이곳에 올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비웃었다. 당장 꺼지는 게 좋을 거야. 일 크게 만들지 마. 이건 경고야.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두 남자 중 한 명이 민준을 공격하려는 듯 다가오자 이강식 기사님은 재빨리 차에서 몽둥이를 꺼내 스스로를 방어했다. 민준은 교묘하게 피하면서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애썼다. 일행의 단호한 태도에 두 남자는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떠나기 전 그들 중 한 명이 돌아보며 경고의 말을 던졌다. 너희들은 누굴 상대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사고 이후 일행은 여정을 계속했고 마침내 강원도 평창의 그 땅에 도착했다. 그곳은 푸른 숲과 들꽃 핀 들판으로 둘러싸인 넓은 땅이었지만 지금은 버려져 잡초가 무성했고 황량한 느낌을 주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차에서 내렸다. 다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한때 가족의 자랑이었던 땅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옛날에는 이곳이 정말 아름다웠지. 할머니가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이는 가장 화려한 꽃밭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사랑과 희망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어 했어. 땅을 둘러보던 중 민주는 자물쇠로 잠긴 작은 집을 발견했다. 안에는 박순자 할머니 가족의 낡은 서류들과 물건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남편이 직접 쓴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에는 의심스러운 사업 파트너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는 김 사장이 오래전부터 땅을 빼앗으려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았지. 박순자 할머니가 편지를 꽉 쥔 채 말했다. 하지만 그가 우리 가족이 항상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까지 노릴 줄은 몰랐어. 민준, 이강식 기사님,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는 낡은 집 옆에 함께 앉아 나무 상자 속 서류들을 확인했다. 이 서류들은 법적 증거일 뿐만 아니라 박순자 할머니 가족이 지켜왔던 정신적 가치들을 드러내 주었다. 저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게 둘 수는 없어요.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할머니 가족에게 남은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싸워야 해요. 관찰자였던 민주는 이제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는 그 땅의 신성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할 자신의 책임 또한 분명히 깨달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기억이 밀려와 가슴 아프면서도 희망을 느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과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싸워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강식 기사님은 충성심과 용기로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 어떤 위험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박순자 할머니 남편의 편지 한 구절을 큰 소리로 읽었다. 기억은 미래를 건설하는 토대이다.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보호하라. 그 말은 마치 그들의 목표를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일행은 해질녘, 평화롭지만 앞으로 닥칠 도전으로 가득 찬 풍경 속에서 다시 모였다. 그들은 이 여정이 단순히 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 강원도 평창의 밤, 희미한 달빛이 버려진 땅을 뒤덮었고 차가운 바람이 들꽃 향기를 사방에 실어날라 고요하면서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작은 집 안에서 민준,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이강식 기사님은 나무 상자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낡은 서류들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나무 상자를 열고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다. 낡은 지도 한 장이 손전등 불빛 앞에 펼쳐졌다. 그 위에는 구석에 이상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기억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이 묻혀 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말이 무언가 비밀을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강식 기사님과 함께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 집은 단순해 보이지만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민준이 벽과 바닥을 샅샅이 살피며 말했다. 한참을 찾던 중 이강식 기사님은 방구석, 오랫동안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 바닥에서 멈춰 섰다. 민주는 허리를 굽혀 확인하고는 차이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파기 시작했고 낡은 철문 뚜껑이 드러났다. 이곳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민준이 박순자 할머니를 돌아보며 물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남편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고 싶어 했던 지하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지. 하지만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민준과 이강식 기사님은 함께 문을 열었다. 땅속으로 이어지는 작고 차갑고 어두운 통로가 나타났다. 내려가 보죠.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통로는 일행을 좁지만 소중한 유품들로 가득 찬 지하실로 이끌었다. 손전등 불빛이 차례로 정성스럽게 눌러 말린 꽃다발들, 먼지 쌓인 가족 사진들, 그리고 낡은 금고를 비추었다. 민주는 나무 상자 속에서 열쇠를 찾았다. 금고가 열리자 그들은 땅 소유권이 박순자 할머니 가족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남편의 서명이 첨부된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했다. 이거야. 이게 그이가 남긴 모든 것이야. 박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손에 쥐었다. 갑자기 집 위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한 그림자가 조용히 나타났다. 김 사장이었다. 이번에는 다른 남자 한 명과 함께였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는 듯 집 안을 뒤지고 있었다. 마침내
김 사장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통로를 발견했다. 내려와, 당장. 김 사장이 소리치며 사나운 표정으로 뛰어 내려왔다. 피할 시간이 없었던 민준과 이강식 기사님은 김 사장과 직접 마주해야 했다. 그가 큰 소리로 고함쳤다. 드디어 찾았군, 내 놈들. 그 상자는 할멈 것이 아니야. 내가 가져갈 거다. 민준은 박순자 할머니 앞을 가로막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여기에 아무런 권리도 없소. 이 서류들은 이 땅이 박순자 할머니 가족 소유임을 증명하오. 당장 떠나시오. 김 사장은 비웃었고 그의 눈에는 사악한 빛이 번뜩였다. 내 놈은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나? 권력은 종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에게 있는 법이다. 그는 상자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민주는 재빨리 피했다. 그동안 이강식 기사님은 지팡이를 이용해 김 사장과 그의 공범을 막았다. 좁은 공간에서 숨막히는 몸싸움이 이어졌다. 마침내 민준과 이강식 기사님은 긴밀한 협력으로 김 사장과 그의 일당을 지하실 밖으로 밀어냈다. 그들은 안전을 위해 재빨리 철문을 잠갔다. 박순자 할머니는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다. 고맙네, 자네들. 자네들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 위에서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서류는 일부일 뿐이야. 너희들이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어. 그걸 알게 되면 감히 이 땅을 지키려 하지 못할 거다. 그 말에 박순자 할머니와 민주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히 이 땅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김 사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민주는 김 사장의 탐욕과 무모함의 분노를 느꼈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를 보호하고 남편의 유언을 완수하는 책임이 자신의 사명 중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중요한 서류를 되찾아 걱정하면서도 안도했지만 김 사장의 위협은 그녀를 완전히 안심시키지 못했다. 김 사장은 사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다음 음모에 대한 불안감을 남겼다. 일행은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지하실을 떠나 법의 보호를 받아 땅을 지키기 위해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빛이 반짝였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는 기억을 되찾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훨씬 더 길고 힘들 거야. 다음 날 서울 하늘은 암울했고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마치 큰 비가 곧 쏟아질 듯한 분위기였다. 무거운 공기는 평창에서의 갑작스러운 발견 이후 민준,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이강식 기사님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민준 일행은 이강식 기사님의 오랜 친구인 홍진욱 변호사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고 책상 위에는 법률 서류들이 많이 놓여 있었다. 차분한 표정의 중년 남성인 홍 변호사는 가벼운 미소로 일행을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역력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박순자 할머니는 나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땅 관련 서류들을 꺼냈다. 홍 변호사는 서류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 서류들은 이 땅이 합법적으로 할머니 가족 소유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덧붙였다. 김 사장이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위조 서류를 만들었을까 봐 걱정됩니다. 민주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죠?
권력만 믿고 그렇게 강탈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홍 변호사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안심시켰다. 우선 토지 소유권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관청에 제출할 겁니다. 하지만 김 사장 같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대화 중에 홍 변호사는 덧붙였다. 김 사장은 단순히 옛 사업 파트너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가 대형 부동산 회사와 협력하고 있고 이 땅이 고급 리조트 개발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고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렸다. 남편은 저 땅으로 자신의 염원을 이루려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의논하고 있을 때 박순자 할머니의 전화벨이 갑자기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저는 박태호라고 합니다. 할머니 남편분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 땅에 대해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혹시 르 메르디앙 서울 호텔 15층 로비 라운지에서 저를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는 의심을 느꼈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할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민준과 박순자 할머니는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카페는 손님이 없었고 노란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따뜻하지만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른 최고의 남자인 박태호 씨가 방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 사장은 단순히 땅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박태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는 땅 밑에 특별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 땅을 차지하려 하는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놀랐다. 무슨 자원이요?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박태호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할머니 남편분께서 숨겨둔 비밀입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모든 것을 바꿀 만큼 큰 가치가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카페를 나설 때 민주는 검은색 승용차가 그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어 미행을 피했다. 분명히 김 사장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민준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집에 돌아와 일행은 함께 논의한 끝에 땅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서류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민준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가족이 남긴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김 사장 같은 사람들이 이기게 둘 수는 없어요. 이강식 기사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더 빨라야 하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머니를 지킬 거요. 민준의 마음은 점점 더 굳건해졌고 정의와 인간애를 위한 투쟁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불타올랐다. 박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땅을 지키려 애썼다는 것을 알고 감동하면서도 자원의 진실이 드러나자 걱정스러워했다. 김 사장은 이번 장에 직접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의 음모와 비밀스러운 행동들을 통해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바깥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로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우리는 과거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공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오늘 서울 하늘은 우울한 색을 띠고 있었다. 비록 옅은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불어오는 바람은 공기를 쌀쌀하게 만들어 박순자 할머니, 민준, 그리고 이강식 기사님이 중요한 날을 앞두고 느끼는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홍진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모두가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나무 상자에서 나온 서류들이 법적 확인 서류들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변호사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민주는 초조하게 물었다. 변호사님,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김 사장을 맡기에 충분할까요? 홍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걱정을 숨기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김 사장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준 일행이 온 힘을 다해 준비하는 동안 김 사장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은밀한 카페에서 자신의 오른팔인 부하를 만나 계획을 논의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지. 김 사장이 음흉하게 웃으며 두툼한 돈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 할망구가 겁먹고 물러나게 만들어. 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박순자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부하가 박순자 할머니 집 문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사나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주저없이 위협했다. 할망구, 알아서 포기하는 게 좋을 거요. 이 늙은 나이에 뭘 그렇게 고집하는 거요. 박순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떨렸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의가 나 대신 말해줄 것이요. 너무 늦기 전에 김 사장에게 물러나라고 전하는 게 좋을 거요. 그녀의 말에 부하는 순간 주춤했지만 금세 험악한 표정을 되찾았다. 정의가 당신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시오? 김 사장님이 당신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도 여러 명 쓰러뜨렸다는 걸 잊지 마시오. 지방법원은 오늘 평소보다 붐볐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소식을 듣고 공판을 보러 왔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박순자 할머니에게 공감을 표했다. 홍진욱 변호사는 나무 상자에서 나온 토지 소유권 증서와 남편의 편지를 포함한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홍 변호사의 목소리는 명확했다. 재판장님, 이 모든 서류들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박순자 할머니 가족에게 있음을 명백히 확인시켜 줍니다. 동시에 저희는 김 사장이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명하려 애썼다. 이 모든 것은 근거 없는 비난일 뿐입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이 땅에 투자해왔고 그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박순자 할머니 남편의 오랜 친구인 박태호 씨가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것은 박순자 할머니 남편과 김 사장 사이의 원본 계약서였고 거기에는 토지가 전적으로 박순자 할머니 가족 소유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박태호 씨는 김 사장을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다. 저 자는 위조 계약서를 이용해 사기를 쳤습니다. 제가 직접 원본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고 모든 시선이 김 사장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지만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법원이 박순자 할머니에게 진술을 요청하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재판장을 똑바로 향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기억이며 우리 가족의 유산입니다. 제 남편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저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법정 전체가 침묵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공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수사기관 직원이 갑자기 들어와 상세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거기에는 김 사장이 일부 지방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소식에 법정 전체가 경악했다.
민주는 박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반짝였다. 할머니, 우리에게 정말 기회가 왔어요. 민준의 결의는 김 사장의 계획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보며 더욱 커졌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히 박순자 할머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임을 이해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주변 사람들의 지지 덕분에 희망을 느꼈다. 김 사장은 궁지에 몰려 탐욕과 계산적인 면모를 드러냈지만 여전히 상황을 반전시키려 애썼다. 법원은 김 사장의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공판을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공식적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민준 일행은 자신들이 큰 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법원 밖에서 박순자 할머니와 이강식 기사님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마음으로 말했다. 우리는 아주 먼 길을 왔어요. 결국 할머니께서 자신의 것을 되찾으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오후 서울은 마치 슬픈 그림 같았다. 검은 구름이 빽빽하게 몰려와 큰 비가 곧 쏟아질 것을 예고했다. 박순자 할머니의 작은 집 안 공기는 바깥 날씨처럼 무거웠다. 민준, 이강식 기사님,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홍진욱 변호사의 전화를 듣고 있었다. 좋은 소식은 법원에서 김 사장의 위조 서류를 모두 기각했다는 겁니다. 전화기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변호사의 목소리는 일행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곧이어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저는 그가 쉽게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민주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돼요. 김 사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고 이번에는 더 위험할지도 몰라요. 박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앉아 나무 상자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로 인한 깊은 주름이 선명했다. 자네들이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 할머니가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어쩌면 난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민주는 즉시 할머니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에는 결의에 찬 빛이 타올랐다.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단순히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처럼 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의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끝까지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약속할게요. 민준의 말에 박순자 할머니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감사를 전하고 싶은 듯했다. 일행이 미처 더 의논하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고 바람이 문틈으로 휘몰아쳐 작은 집을 더욱 춥게 만들었다. 갑자기 집 안의 불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어둠 속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이고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민준이 문을 열자 빗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두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 남편의 오랜 친구인 박태호 씨였다. 들어오세요. 어서. 박순자 할머니가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태호 씨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자리에 앉은 후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와야 했소. 당신들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소. 그는 박순자 할머니의 땅이 아름다운 위치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밑에 숨겨진 순수한 지하 수맥 때문에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건 정말 푸른 금광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김 사장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요. 박순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요. 박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소. 하지만 사리사욕을 위해 개발할 생각은 전혀 없었소. 그는 그것을 지역 사회를 위해 보존하고 싶어 했소. 하지만 김 사장은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싶어 하오. 박태호 씨의 다음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했다. 그는 김 사장이 폭력배들을 고용해 무력으로 땅을 점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이 얼마 없소. 박태호 씨가 경고했다. 그는 언제든지 행동을 개시할 수 있소. 바깥의 폭풍우도 민준과 이강식 기사님의 결의를 꺾지는 못했다. 그들은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 대응책을 논의했다. 홍 변호사님께 알리고 지방 당국에 개입을 요청해야 하오. 이강식 기사님이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몇몇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게요. 김 사장이 폭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그렇게 쉽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모두의 결연한 모습에 박순자 할머니는 나무 상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자네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 하지만 하늘에 계신 남편이 우리를 보살펴 주실 거라고 믿네. 민준의 결의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박순자 할머니를 돕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피곤하고 걱정스러웠지만 민준과 이강식 기사님의 지지에서 힘을 얻었고 이는 그녀에게 희망을 더해 주었다. 박태호 씨는 결정적인 정보를 가져왔고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김 사장은 직접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의 음모는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게 만들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울부짖었다. 작은 집 안에서 민준과 이강식 기사님은 계속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들의 눈에는 결의의 찬 빛이 반짝였다. 방구석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낡은 사진들을 어루만지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몽롱하면서도 단호했다. 민준은 속으로 생각했다. 할머니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으셨어. 이번에는 누구도 할머니에게서 그 어떤 것도 더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고 첫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추며 간밤의 큰 비의 여운을 씻어냈다. 박순자 할머니, 민준, 그리고 이강식 기사님은 서울을 떠나 투쟁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의 그 땅으로 다시 향했다. 땅 위의 공기는 평화로우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들꽃 핀 들판은 부드러운 바람에 살랑였지만 기자들과 경찰의 존재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을 기다리는 듯한 조마조마한 느낌을 주었다. 예상대로 김 사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파괴 장비를 든 한 무리의 사람들을 동원해 땅에 나타났고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했다. 민준과 이강식 기사님은 박순자 할머니 옆에 서서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강식 기사님은 주먹을 꽉 쥐고 속삭였다. 저놈이 정말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경찰이 제때 도착해 김 사장 일당과 박순자 할머니 일행 사이에 방어선을 쳤다. 언론도 재빨리 현장으로 카메라를 향했고 김 사장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은 체구였지만 단호한 눈빛의 박순자 할머니는 앞으로 나섰다. 아침 햇살 아래 서서 그녀는 땅에 얽힌 이야기, 돌아가신 남편의 사랑과 염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신들은 이 땅의 가치를 돈으로만 보겠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저에게 이곳은 사랑이고 희망이며 우리 가족이 일궈온 미래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파괴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말에 분위기가 숙연해졌고 기자들조차 침묵한 채 할머니가 지키려는 신성함을 느끼며 귀를 기울였다. 홍진욱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참석한 모든 사람 앞에서 박순자 할머니, 가족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는 법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김 사장이 문서를 위조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진실의 정점은 김 사장이 박순자 할머니 집에 침입했을 때 그녀를 위협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상영된 순간이었다. 그 나무 상자는 영원히 당신 것이 될 수 없어. 내놓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요. 영상 속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자 김 사장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현장 전체가 술렁였고 김 사장의 사기 행각은 완전히 드러났다. 사방에서 압박이 가해지자 경찰이 다가와 현장에서 김 사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발버둥치며 분노에 차 소리쳤다. 너희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민주는 김 사장과 마주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잘못된 삶의 방식을 선택했소. 탐욕은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소. 김 사장을 따르던 자들도 해산되었고 땅은 다시 본래의 평화를 되찾았다.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박순자 할머니는 눈앞에 펼쳐진 땅을 바라보며 감격에 젖었다. 그녀는 남편의 염원을 이루기로 결심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짓기로 한 것이다. 민중과 이강식 기사님은 홍진욱 변호사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 그 일에 착수했다. 꽃밭 한가운데 작은 집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희망과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다. 한 어린 소녀가 꽃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는 모습이 보였고 근처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주는 그 땅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평온함이 차올랐다. 이 여정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변화시켰고 선의와 나눔의 가치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만들었다. 인생은 우리가 가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가 박순자 할머니에게 말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네, 총각. 자네 덕분에 난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가운데 박순자 할머니의 땅 위 꽃받은 사랑과 희망의 상징처럼 활짝 피어났다. 민주는 박순자 할머니 옆에 서서 함께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꽃과 풀의 달콤한 향기, 그리고 폭풍우를 막 이겨낸 영혼들의 평온함을 실어 날랐다. 인생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선의를 간직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민준, 그리고 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이야기는 단순히 법적 싸움이 아니라 선의, 강인함, 그리고 공동체 정신의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물질적 자산으로만 여겨졌던 땅은 사실 사랑, 기억, 그리고 우리 각자가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할 정신적 유산을 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에 직면하지만 믿음과 사랑, 그리고 나눔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게 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정신적 가치들일까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땅을 변화시키기로 한 박순자 할머니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이라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